안녕하세요. 4월 5일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커뮤니티가 드디어 열렸어요. 1000명 이상이 되면은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됐네요. 저는 일주일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수익 창출도 대부분 다 늦는 분들은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다 한두 달씩은 걸린다고 하는데 전 하루 만에 승인이 났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시청 시간이 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 여러분들 덕이라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시황 정리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이었죠. 이 정도면 보합이라고 얘기할 만하죠. 3120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이었네요. 970 정도 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았네요. 코스피는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시간대별로 보시면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이고요. 이게 이제 분별로 본 거고요. 당일 차트로 이렇게 봤을 때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좀 뺐죠. 그리고서 위로 살짝 올렸죠. 그러니까 그 어제 말씀드렸던 옵션 포지션을 봤을 때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확률로 말씀드렸던 게 위아래로 살짝씩 건드리면서 옵션 포지션을 이제 조금씩 청산해 나가면서 수익 실현, 위아래로 조금씩 털어먹는 그런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 두 번째는 위쪽으로, 그러니까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위쪽으로 확 올려버리는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가능성이 낮은 걸로 밑으로 확 빼면서 밑에 있는 구간의 그 수익을 다 창출해내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나리오 첫 번째 걸로 접근을 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좀 이렇게 뺐다가 위로 살짝 올리면서 밑에 있는 거 살짝 정리하고,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수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 밑에 있는 거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리면서 위에 있는 것도 좀 살짝 건드리고 하면서 얘네들이 예상대로 좀 흘러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만 놓고 봤을 때 그렇고요. 이따 종목도 한번 볼 건데 반도체 장비 쪽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듯이 PSK나 원희가 EPS 이런 장비 쪽에 오늘도 반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는 일단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코스피랑 흐름 자체는 비슷했어요. 최근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할 때도 있었고 약할 때도 있었는데 흐름 자체가 좀 유사하게 흘러가진 않았어요. 빠질 때 더 심하게 빠지고 오를 때 더 크게 오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았고, 마지막에 동시호가 때 코스피는 빠지는데 코스닥은 오른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오늘은 좀 비슷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증시도 얘는 빨간불이고 얘는 파란불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비슷하다고 쳐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은 비슷하게 흘러갔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수급을 좀 보면요. 오늘도 얘네들이 순매수로 들어왔어요. 1700억. 자금 자체가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기간별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요 하루 빼고 지금 요 하루가 껴있긴 하지만 하나, 둘, 셋, 7일 중에 6일이 지금 순매수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의미 있는 매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현물 쪽은 오늘까지만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선물 쪽을 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선물 쪽이 장중에는 이것보다 더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시간대별로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현물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사는 움직임이었지만 선물들은 시작하자마자 좀 많이 매도가 쌓였었어요. 그래서 한 4천억까지 매도가 쌓였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좀 확 끌어올렸다가 결국에는 한 마이너스 2,800억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선물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는 아직은 상방으로 확실하게 열어뒀다고 판단하기엔 조금 이르다. 실제로 옵션도 얘네들이 아래쪽에 조금 더 쌓아놓고 또 위쪽에 조금 더 매도 물량을 쌓아놓고, 이게 금액이 압도적으로 크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위쪽으로 아직 크게 열려있다, 상방을 열어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수요일날 앞두고서 수요일날 굉장히 큰 사건들이 몰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FOMC 회의록 공개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고, 그 중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앞두고서는 일단은 상방을 열어놓기는 어려울 겁니다. 외국인들도 그 정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느 쪽으로 확실하게 속단을 하시긴 좀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이번에 바로 위쪽으로 탄력을 받고 날아갈지 그거에 대한 확신은 저로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낙관론자 쪽에 가깝긴 하지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간별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선물 옵션이, 그 선물 포지션이 외국인들이 요 날까지만 딱 끊어서 봤을 때는 매수 쪽이 좀 더 많았지만, 이것까지 같이 묶어서 봤을 때는 아예 위쪽으로 이제 상방 베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차분하게 이렇게 접근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 여기 이날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3조나 들어왔어요. 만우절 특집으로 돈이 들어온 건지 어쨌든 3조나 들어와서 예탁금이 이제 다시 66조, 65조 이 정도 선까지 올라왔고요. 신용잔고는 조금 줄어들었죠? 근데 뭐 비슷하게 22조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신용잔고가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썩 좋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더 늘지 않는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신호네요. 이 정도 보고 한번 그 옵션 만기일 앞두고서 이제 포지션도 한번 볼게요. 오늘 만기로 끝난 게 이제 424 정도에서 끝났거든요. 424면 이 정도 되겠죠. 네, 여기가 424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옵션을 봤을 때는 아직도 어제랑 비슷해요. 뭐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손실 구간이긴 한데 누적으로 따지면 손실 구간은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요 그 큰 똥을 이제 먹어치우고서 요 수익을 보러 갈지, 아니면 그냥 애매하게 밑에서 그냥 적당히 위아래로 털어먹으면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할지, 그거는 이제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 말고 요걸로 한번 볼게요. 이게 조금 더 지금 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 지금 현재 시점이 424 정도 되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여기 있죠, 요거 424가 여기인데 여기서 요 큰 똥 손실, 그게 지금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거를 먹어치우면, 그러니까 지금 옵션 볼 때는 이걸 건너뛰고 이거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요, 올라갈 때마다 손실 이걸 다 감내하고 나서 이제 이걸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먹어치우고 나서 이 누적보다 이 수량이 더 많아요. 물론 이제 단일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 사람이라고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위쪽으로 올릴 만한 그런 유인이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봤을 때도 아래쪽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수량이 적진 않지만 얘네들 이게 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얘네들이 가둬놓고서 적당히 그냥 간만 보면서 이거 그냥 적당히 청산하고 간 보다가 막판에 그냥 방향이 정해지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확 끌어올리거나 확 끌어내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신용 관련된 거 있죠. 그거를 좀 조심해서 쓰시라. 이런 타이밍에 이제 조심해서 쓰시라는 그게 유효한 거니까 그거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그 외국인들이 요 정도까지 내리게 된다면 3,000을 깨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3,000 부근이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기관들이 손실이 좀 제법 되는 편이잖아요. 그럼 기관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보시면은 기관들을 보시면은 요 파란색 선이 지금 옵션 포지션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특히 금융투자 쪽이 올해 그 1분기 때 그때 요 파생상품 실적이 괜찮아요. 외국인들이 좀 양보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항상 털어먹던 그런 상황에서 금융투자가 올해 1분기 때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냥 시나리오 짤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양보했다,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되게 해피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3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금융투자는 파생상품으로 수익을 내고 외국인들은 현물로 확 끌어올리면서 수익을 내고 뭐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이제 쌓아놓은 그 누적 손익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수를 확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얘네들이 손실이 생긴다고 해도 이거를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저지할 만한 그럴 유인까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수익을 내려고 밑으로 빼는 거를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저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더욱 금융투자보다는 외국인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는 오늘 그 핫했던 반도체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PSK랑 원익 IPS는 제가 그 영상에서 한 3-4번 정도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GST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영상에서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GST는 많이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 지인들한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저는 지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많이 오를 수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종목이 있잖아요. 저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종목만 지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인들이 안 오른다고 저한테 욕을 할 때는 그게 강도가 세지 않은데, 떨어지면 이제 욕을 오지게 해요. 물론 그렇다고 오른다고 저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런 걸 감당을 하면서까지 굳이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지인들한테는, 어중간한 지인들한테는 저는 FST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GST가 엄청나게 저평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박스권 그릴 때 요 구간에서 GST 추천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지인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구간에서 실제로, 근데 로우 리스크 초 하이 리턴이었죠. 저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어요. 저는 안 샀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 회사고 저평가된 회사가 맞다. 얘네들 친환경 쪽으로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회사 자체도 굉장히 저평가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콜드체인 관련해서도 엮일 수가 있다. 나쁘지 않다. 만약에 저평가된 회사를 찾고 싶다면, 특히 올해 연초였잖아요. 이때가 이 빨간색 라인 있는 게 1월 1일이거든요. 연초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때 얘는 못 올랐어요. 보이시죠? 못 올랐습니다. 얘만 소외가 되고 있어가지고, 다른 애들은 그 삼성전자 오를 때 다 올랐잖아요. 보시면 막 이렇게 올랐죠. 얘는 아니고, 뭐 LB세미콘 이런 애도 한번 볼까요? 이때 미친듯이 올랐죠? 장난 아니죠? 이때 막 요 새해 올 때쯤 해가지고 연말까지 이렇게 오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얘는 거의 뭐 그냥 바닥에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안 오른 종목 뭐 없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제가 GST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로우 리턴 노리고 들어가는 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걸 덜 먹을 만한 저평가 종목을 추천을 한 게 GST였는데 이게 대박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한 16,000원, 가장 낮은 지점이 한 16,000원 정도 됐는데 지금 25,000원이니까 얼마입니까? 한 50% 이상 수익이 났겠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8.8%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어쨌든 뭐 수익 나신 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근데 얘는 제가 강조드린 적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걸 제가 추천드렸다고 말씀드리면 이건 양심이 없는 거라 이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PSK 같은 경우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그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PSK 추천드릴 만하다.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고 실적 대비해서 충분히 저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장비주가 수혜를 받을 때 PSK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회사다 라고 한 3-4번 말씀드렸었어요. 그 대장주는 이제 당연히 원희가 EPS지만, 저는 이제 시총이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변동성이 되게, 시총 큰 애들도 잘 가요. 근데 평상시에는 시총 큰 애들은 잘 못 가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한 번에 막 10%씩 오르는 경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이제 시총이 되게 크거든요. 원희가 EPS도. 근데 이제 얘도 지금 시총이 한 3조 조금 안 되는 수준이네요. PSK는 오늘 올랐는데 6,500억 정도 되니까 시총이 작은 쪽을 좀 더 선호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PSK 쪽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승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도 돌파를 하고 있죠. 아직도 더 갈 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거 따라잡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원희가 EPS도 마찬가지죠.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쭉쭉 올라가고 있고, GST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FST랑도 좀 연관이 돼 있어요. 칠러 장비 팔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GST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얘네 LB세미콘이랑 하나마이크론 이쪽에 좀 더 가까운 종목이지만, 얘네는 그 TSMC랑 좀 연결고리가 이제 잡히면서, 그러면서 오늘 좀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또 이제 LB세미콘도 오늘 좀 많이 오른 편이죠. 5% 정도. 하나마이크론도 4% 이상 올랐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쪽에 좀 비중을 좀 많이 보고 있고, 얘네 물론 좋은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 생각에는 뭐 갈 길이 더 멀긴 합니다. 더 오를 수 있는 애기는 해요. 근데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쪽을 저는 이쪽으로 봤기 때문에, 얘네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는 지금 LB세미콘 쪽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장 시작하고 아침에는 하나마이크론이 한 4% 정도 오를 때 LB세미콘이 한 1.5% 정도밖에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가 아팠는데, 막판에 이제 결국에는 얘가 좀 더 상승이 크게 나와서 배가 좀 덜 아팠다는 그런 호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반도체 쪽은 실적을 의심할 만한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실적 좋은 회사들 중에서 테마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낸드 쪽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크게 나눌 때는 메모리 쪽이 있고 비메모리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은 또 낸드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D램 쪽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께서 세세하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어느 쪽이 나한테 가장 크게 이제 내가 가장 크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하나하나씩 다 사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걸 선호하지는 않아요. 저는 종목을 평소에는 한 대여섯 개, 많아도 한 일곱, 여덟 개를 넘기진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장기 투자로 놓고서 거의 뭐 손을 한 1년 이상 안 건드린 종목이 한 세네 개 정도는 거의 안 건드리고요. 나머지 한 세네 개 정도는 단타는 제가 거의 안 쳐요. 일주일 이내로 끝내는 단타는 거의 안 치고 대부분이 다 최소 한 2, 3주 정도? 짧으면 2, 3주, 길면 이제 한 몇 달씩도 가지고 있는 그런 중기 스윙,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른 쪽도 되게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일단은 제가 비중 싣고 있는 건 엘비세미콘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사도 하나 살펴볼게요. 이게 4월 1일 날 나온 거라서 뭐 최신 기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지금 이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반도체 어디 쪽을 접근을 해야 될까 좀 애매하다 싶은 분들은 좀 참고되시라고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지금 키옥시아 인수 검토, 마이크론이랑 뭐 WD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크론은 뭐 들어보신 분 계실 거고 WD도 이제 막 그 외장하드 막 이런 걸로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회사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점유율 봤을 때는 이게 메모리 쪽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뭐 넘사벽이고요. 그 밑에 애들끼리 지금 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하이닉스도 여기 위치해 있죠. 근데 하이닉스가 인텔 쪽을 지금 인수를 한다. 그게 한 10조인가에서 인수한다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 언제였죠? 하여간 기사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키옥시아, 얘를 지금 인수를 한 해 만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기사에서 보시면은 얘 도시바 메모리라고 돼 있죠. 얘네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분을 좀 판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팔았던 지분을 한미일이 이제 일정 지분을 어느 정도 인수를 했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이제 지분을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인텔 거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이쪽을 먹을 수가 없는 것 같다면 이 지분을 이제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랑 맞물려 가지고 마이크론이랑 웨스턴 디지턴, 얘네들이 WD, 얘네들이 키옥시아 인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점유율 봤을 때는 얘네랑 얘네가 얘네를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하이닉스는 지금 이렇게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키옥시아와의 협업이 어렵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됐었고, 그 당시 이제 한미일 뭐 컨소시엄 구성해서 투자를 단행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에 20조 정도 되는 금액이었고 SK 하이닉스도 참여를 했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좀 계획에 차질이 있으니까 하이닉스는 빠져나오기로 했다. 그 다음에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를 하기로 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는 지금 키옥시아 지분 팔고 이제 나올 예정이고, 그래서 이쪽이 조금 지분율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 지분이 이렇게 바뀌고 한다는 얘기는 이쪽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가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합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얘네는 뭐 하고 있겠습니까? 얘네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초격차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아무리 점유율 이렇게 해봤자, 니들 따라와 봐라. 우린 점유율도 점유율이지만 기술력 가지고 니들하고 이제 넘사벽으로 앞서 나갈 예정이다. 지금 그런 쪽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본인들이 이제 투자를 더 확대를 할 만한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장비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비주들이 일단 출발을 하게 되면 장비가 일단 들어오면 그 장비를 돌리면서 소재들이 당연히 많이 쓰이겠죠. 장비 다음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장비주 쪽은 아직도 더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주식이 이렇게만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렇게 지금 올라버린 게 부담스럽다 하면 소재 쪽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제가 오늘 커뮤니티에도 기재해드렸던 방법이죠. 그 내용이죠. 얘네들 장비주는 지금 많이 올랐어요. 여기도 이제 칠러 장비 쪽도 뭐 스크러버나 이런 쪽 들어가는 애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재 쪽을 보실 분들은 뭐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동진 세미캠 소재 쪽도 있고 EUV 쪽 얽혀 있는 것도 있고 실적 자체도 전혀 나쁘지 않고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동진 세미캠도 있고 뭐 솔브레인 이런 것도 있고 소재 반도체 소재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들 많아요.
뭐 SKC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묶여 있지만 걔네들도 하이닉스양 반도체 관련 매출도 좀 잡혀 있는 게 있고요. 어쨌든 공부하실 만한 포인트는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반도체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겠다 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아직도 반도체는 갈 길이 멉니다. 물론 이제 출발을 했어요. 장비주는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발 남은 상승장에서 반도체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난 돈 벌 생각이 없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반도체는 그냥 답안지 보고 시험 보는 수준이에요. 지금 전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뭐 예를 들어서 정확히 그게 실적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사용량이 좀 늘지 않을까? 라고 이제 그냥 얽히기만 해도 그것 때문에 이제 상승이 막 나오고 이런 장이 이제 작년에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그게 유동성 장세예요. 돈이 넘쳐나니까 뭐든 얽히면 그냥 다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올 장은 그게 아닙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기다 추가로 5월달에 공매도가 제기가 되잖아요. 공매도가 제기가 되면요. 실적 나오는 애들은 공매도가 제기된다고 해서 기관들이 아무 종목에나 다 그냥 공매도 치는 게 아닙니다.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과하게 오른 종목들에다가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매수세가 많이 붙을 거고 그 종목에다 공매도 함부로 쳤다가는 걔네들 큰일 납니다. 게임스탑 사태 보셨죠? 그런 것처럼 실적 잘 나오는 쪽에는 공매도 함부로 못 쳐요. 그런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라도 실적 잘 나오는 쪽에 접근을 하셔야 되고 막연하게 이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숫자로 나오는 특히 반도체 쪽은 너무 이제 숫자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PER로만 놓고 보셔도 PER 가지고 절대적으로 투자를 하실 그런 걸 권장드리는 건 아니지만 다른 업종 비교했을 때 아직도 반도체는 크게 많이 뭐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올해 상승장이 마지막 한 발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 중심은 반도체가 될 거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아직도 여러분들 투자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꼭 집중하세요.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참 마음 아프게 기존에 물려있는 종목을 본전이 오면 그때 이제 반도체 종목을 갈아타겠다, 반도체 종목으로 갈아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몇 번 얘기했어요. 출발하기 전에 빨리 갈아타는 게 차라리 낫다. 근데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모르죠. 제 말이 항상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쪽에 비중 굉장히 크게 싣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장비주 중심으로 출발이 시작이 됐다. 장비주 다음은 소재, 그 다음에 이제 또 파운드리 쪽도 분명히 이제 또 이슈가 되는 시점이 곧 다가올 거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요일까지는 소강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어서 그러면 그거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요 선물 지수 보면은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일단은 괜찮아요.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인데 오늘 3시 반이 요때잖아요. 요때 장 끝날 시점이 요때거든요. 요때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쵸? 이게 잘 유지가 된다면 내일도 아마 상승장을 기대를 해볼 만한데 요거는 뭐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그냥 우리 장 마감하고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 장 마감할 때가 요때잖아요. 3시 반. 요때 대비해서 조금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 쪽에는 좋은 거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요것도 좀 달러가 약세가 되면 우리한테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유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많고 특히 이제 4월 1일 날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발표한 건 관련해서 좋은 리포트가 너무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좀 있는데 제가 컨디션도 좀 안 좋고 시간이 좀 허락을 안 해가지고 이번 주 중에 꼭 여유가 되면 그 리포트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유가 전망이나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 항상 이렇게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요즘에 이제 제가 영상 길이가 대부분 한 20분에서 30분 안쪽 정도 되잖아요. 좀 길 때는 30분 좀 넘어가기도 하지만 근데 영상 시작하면은 한 10분 정도 안 돼가지고
일단 싫어요 하나 찍는 분이 꼭 계세요. 제 영상에 싫어요가 많아야 한 2개, 3개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상 다 보지도 않고 일단 싫어요 먼저 찍는 거 보니까 제 지인이 아닌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싫어요보다는 좋아요 찍어주시면 저는 더 힘이 나니까, 네. 너무 막 싫어요 찍는 분 제 지인이라면 멈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뭐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커뮤니티에도 종종 이렇게 좀 올려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내일도 꼭 성공 투자 되시는 그런 하루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